저는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무릎 꿇고 나와서 사죄를 하면 용서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잘못한 걸 못 찾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장기를 대항한 게 무슨 위법이고 불법이길래 무릎을 꿇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따로 어떤 것을 꿈에 추쇼와 나댔을까? 지난 3일절에요. 이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태극기 대신에 일장기 내걸었다가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은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이요. 다시 일장기를 들고 등장을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어디에 등장했습니까? 네, 방금 전 영상 바로 세종시에 있는 호수공원 이 평화의 소녀상 앞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제 한 보수단체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을 한 거거든요. 이 남성 자신을 스스로 일장기남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깜짝 연설에 나선 겁니다. 일장기남이요? 맞습니다. 자신을 비난한 주변인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으름장을 놓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국민 정서라는 것이 이 나라의 헌법의 상위법 우선 원칙을 무시하는 형법의 위에 있는 것인지 형사소송법의 위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철저히 응징할 것이고 저에게 행해진 모든 불법 행위들을 철저히 응징하며 처벌받는 그날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의롭고 외로운 투쟁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지금 키워드 보니까요. 자, 키워드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대스타가 될지 몰랐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이 남성 이 자리에 깜짝 연설하면서 이 같은 발언도 함께 했다고 이 남성이 한 말이에요? 합니다. 맞습니다. 자신이 일장기를 내건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요. 자신은 한국과 일본의 우호적인 관계에 발에서 일장기를 걸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대스타가 될지는 몰랐다. 아하. 이런 소회를 직접 전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사람이요. 한국인 목사라면서요. 네,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목사가 맞다라고 합니다. 이 한국교회연합회 관계자도 이 남성 대한예수교 장로의 소속이 맞다 이렇게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남성이 목회를 하는 설교 영상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해당 남성 대일본 제국 덕에 근대화가 됐다. 일장기 개항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는데 하지만 이 남성이 소속된 교단 내부에서도 이 같은 발언들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위다라면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해당 목사에 대해서 교단의 제명 여부를 논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우 시장님, 네. 지금 제 뒤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일제가 식민지화함으로써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졌고 대일본 제국의 시대가 됐다. 한반도가 대일본 제국에 소속되면서 여러 좋은 점이 생겼다. 이 목사라는 분이 했던 설교랍니다. 네. 이거 사실 아니잖아요. 설교면은 사실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은 뭐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새롭게 들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죠. 일제 시대 때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철도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또는 근대화로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학교라든지 이런 걸 세웠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도리어 발전했다.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했듯이 대일본 제국에 소속되면서 이런 좋은 점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게요.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은 계단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 건물에 온갖 그런 그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도둑들이 들어갑니다. 도둑들이 들어가서 이 건물에 있는 보물들을 더 빨리 더 많이 착취하고자 엘리베이터를 놨습니다. 예. 그리고서 다 착취한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바로 건물에 이렇게 높은 어떤 그런 좋은 점이다 하고 갔습니다. 이게 좋은 점일까요? 바로 철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딱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철도를 만듭니까? 이 대동아 전쟁, 즉 중국으로 진출해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군수물자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곡물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철도를 놓은 겁니다.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놓는 그런 시설들을 사회 간접 자본을 마치 우리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요, 지난 3.1절에 일장기 개항한 것도 모자라서요, 이거 비판하러 온 시민들에게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왜 일장기를 걸으셨는지. 전설이에요? 광복회 누가 나겠다는 거예요? 일장기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먼저 조치대로 수고했고 그리고 아니 3.1절 날에 일장기를 걸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이건 실천인가요? 실천 인물이죠, 유관순이.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민자야 뭐가 그렇게 목소리가 커요? 일본인입니까 아니면 한국인입니까? 내가 그걸 왜 하는지 떳떳이 나오지도 않고 지금 숨어서 무슨 답변만 하는. 감사합니다. 축하할게요. 반성신고. 김현배 대표님,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이때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장기를 개항하는 건 불법이 아니고 우리한테 항의하느라고 소란을 피운 이웃들, 당신들이 잘못이다,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해요. 이거 적반하장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칭 일장기 남이라는 분이 적반하장 아주인석격으로 해석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외국 국기를 모욕할 목적으로 훼손하거나 오손하게 되면은 처벌을 하지만 외국기를 개항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은 법적으로 개항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 안 받는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나 일반 상식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 항의하러 온 그 시민들을 향해서 나의 신고, 내 허락 안 받고 우리 집 왔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로 아마 고소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웃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걸 항의할 수 있는 건데도 법적으로 주거 침입이다. 그리고 자기는 계약만 했기 때문에 처벌 안 받는다. 처벌 안 받는 건 맞아요. 하지만 국민의 감정을 생각 안 합니까? 도덕 감정 생각 안 하고 일본에 대한 감정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라고 하는데 확인이 됐다고 하지만 저는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저도 이해를 안 가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제가 심한 말 하게 되면 저분이 나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네요. 글쎄요. 이준석 기자, 우리 일장기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태극기 얘기 한번 해봐요. 요즘에 화제되는 꽃이 있던데 그 꽃 이름이 태극기 꽃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이 벚꽃보다 먼저 태극기 꽃이 폈다라는 소식입니다. 3.1절을 기념해서 용산의 한 거리를 태극기 거리라고 꾸몄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마치 벚꽃이 완발한 것처럼 태극기를 저렇게 나무에 걸어서 한가득 예쁜 풍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이 이 풍경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벚꽃보다 더 예쁘다, 이런 다양한 반응을 올리며 반가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종훈 네. 시장님,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네. 참 이걸 보니까 어느 꽃보다 화려하고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앞선 기사 때문에 더욱더 이쁘고 우리에게 가치 있는 그런 광경일 것 같습니다. 태극기를 놓고 사실상 우리가 숭배하고 경건한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일상에 다가오게 만드는 것, 그것도 태극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저렇게 꽃으로 피어난 태극기는 또 신선하게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요, 이 국가대표팀 경기 아니면 태극기 볼 기회가 없다, 이런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것, 우리 것 정말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